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주변에서 창업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아니면 내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여러 이유로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 동네에 사람들이 많아서 장사가 잘 될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거야. 일단 문 열고 보자. 만약 이런 생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창업 성공률 2배 이상 높여드릴 거예요.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창업 5년 생존율이 겨우 27.5%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10곳 중 7곳이 5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높은 실패율의 원인이 대부분 사전 준비 부족이라는 점입니다. 2023년 탕후루 열풍 때 요즘 탕후루가 인기니까 하며 가게를 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겨울이 지나자 손님이 뚝 끊어졌어요. 알고 보니 탕후루는 계절성이 강한 음식이었고 주 고객층이 10대에서 20대로 한정이 되어 있으며 위생 규제가 점점 강해지는 업종이었어요. 만약에 이런 걸 조금 더 미리 알았다라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8년차 커피 전문점 사장님은 오피스 단지에 8년간 잘 되던 커피 전문점이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유동인구가 70% 이상 감소했어요. 상권 변화를 미리 파악하지 못해서 대응이 늦어진 케이스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CB인사이트에서 111개의 스타트업 실패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두 번째가 경쟁에서 밀렸고, 세 번째가 잘못된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했던 거예요. 이 모든 문제들이 체계적인 시장 조사만 했어도 미리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제가 그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2012년쯤부터 우리나라 디자이너 브랜드들에게는 매우 좋은 시장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중국이 아직 디자인이나 제조가 많이 발전하지 않았고 중국과 우호 정책으로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들어올 때였습니다. 관광차가 정말 쇼핑몰 근처에 질비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각 백화점을 비롯한 쇼핑몰에서는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입점시키려고 난리였고 디자이너 팝업도 곳곳에서 열어주곤 했습니다. 패션 잡화에서 매출 1위를 달성했고 매출이 높아지자 매장 자리도 제일 좋은 곳을 배정해줬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또 메르스가 왔고 사스가 왔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도 겪었습니다. 사스 때는 한한령으로 중국 고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백화점과 쇼핑몰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손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외부 요인으로만 핑계대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복귀해보면 분명히 중간에 기회가 있었어요. 백화점이나 쇼핑몰 입점 브랜드들에게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프라인의 일에 치여 온라인 강화할 여력이 없어서 손을 못 댄 것이었어요. 제 케이스에서 바로 이것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핵심 문제점은 고객층의 과도한 집중이었어요. 중국 관광객이 거의 90%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 의존도가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를 초과할 수 있는 한계선이었던 겁니다. 단일 국가 집단 의존도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하지 못했어요. 한중 관계 사드 배치 등 정치적 변수 모니터링이 부족했고 정책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한 온라인 진출된 다각화 채널을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고요. 그리고 국내 고객층과 기타 외국인 고객층 발굴이 미흡했던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외부 충격에 대한 사전 경고 어떤 대책도 없었고 비상자금 및 전환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직장은 경쟁, 사업은 전쟁이란 말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사업은 머리 뒤쪽에도 눈이 있어야 할 만큼 잠시 방심하면 총탄 세례를 받는 곳이었어요. 그런 이유로 제가 더 AI 흐름을 간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도 단순히 트렌드에 맞춰 비즈니스를 생각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AI 때문에 그런 전략이 예전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AI 기반의 시장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면 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국내 상권 및 고객 패턴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구글 트렌드로 해외 시장과 관광객 행동 예측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를 통해서 경쟁사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위기 조기 경보 시스템을 위해서는 정치 경제 뉴스를 꼭 알람해놓고요. 관광객 입국 데이터 모니터링을 꼭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는 건데요. 환율, 국제관계 변화를 추적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저도 창업 때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럼 2025년 정부 지원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즉시 신청 가능한 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담 경감 크레딧입니다. 부담 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가장 실용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50만 원 상당의 카드 포인트로 지원이 되는데요.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즉시 신청이 가능하고요. 전용 카드를 통해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는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고 온라인 접속 부담 경감 크레딧 KR이에요. 사업자 등록증하고 신분증을 서류로 준비하시고요. 신청서 작성은 10분 내에 완료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은 신청 후 1, 2주 내에 수령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AI 바우처 지원 사업인데요.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AI 바우처 지원 사업은 AI 기술 도입의 초기 비용 부담을 80% 덜어주는 혁신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본인 부담금은 20%입니다. 2월과 3월에 연간 공모를 할 수 있는데요. 추가 공모가 가능합니다. 사업 기간은 7개월입니다. 그 다음은 비즈플러스 카드인데요. 운영자금 확보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즈플러스 카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는 특별 신용카드 지원 사업입니다. 최대 한도는 1,000만 원이고요. 신용 점수가 595점에서 839점 사이의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일반 신용카드 대비 우대 조건입니다. 2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AI 바우처 사업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컴퓨터를 사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새 컴퓨터가 필요한데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하면 80만 원 줄게. 너는 20만 원만 내. 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바로 그 부모님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AI 기술을 사업에 도입하고 싶은 사장님들에게 정부가 돈의 80%를 지원해주고 사장님들은 20%만 내면 되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게 2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고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동네 카페, 치킨집, 문구점 사장님 등등. 그리고 직원이 300명 미만인 회사, 의료기관도 포함이 돼요. 동네 병원이나 치과 같은 곳이요. 신청이 안 되는 제한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미 이 지원을 받은 사람, 그리고 다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가게 문을 닫은 사람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20, 30대 여성 창업자가 AI를 사고 싶다면 인스타그램 자동 포스팅, 카드뉴스 자동 제작, 고객 취향 분석을 할 수 있는 AI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자영업자에게 좋은 AI는 돈이 절약되고 편리한 것들이겠죠.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 재고관리 AI, 24시간 챗봇 상담 등 이런 것들을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조사와 함께 꼭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025년은 지금 자영업자에게 AI 도입의 골든타임입니다. 정부 지원은 사상 최대 규모이고 AI 도구들은 이전보다 저렴하고 쉬워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